지우는 창밖으로 흐르는 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부산의 늦가을 하늘은 언제나처럼 회색빛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색채가 더욱 짙게 느껴졌다. 3년 전 민준과의 결혼식 날도 이런 날씨였었다. 당시에는 그것을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다. 비가 오면 복이 온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때의 순진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창가에 앉아있던 지우의 시선이 마구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아폴로가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 검은 갈기를 가진 그 준마는 5년 전 우연히 그녀의 삶에 들어온 선물이었다. 다친 채로 발견되어 보호소로 향하던 그를 처음 봤을 때 지우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지혜로움과 따뜻함이 깃든 눈동자였다. 지우야, 또 그 말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민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그녀는 흠칫 놀랐다. 언제 들어왔는지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다. 넥타이가 살짝 풀어진 채 구겨진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 회식 자리를 거쳐온 흔적이 역력했다. 아, 네. 비가 많이 와서 아폴로가 괜찮나 보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있어? 애도 아니고. 민준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최근 들어 그는 아폴로에 대해 점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을 키우는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폴로는 지우에게 있어 유일한 안식처였고 그것이 민준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저녁 차렸어요? 민준의 질문에 지우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을 꺼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남편의 목소리만 들어도 긴장하게 된 것이. 결혼 초기에 달콤했던 날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식탁에 앉은 민주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다만 그의 숟가락이 밥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다. 지우는 최대한 조용히 식사를 하려 노력했다. 경험상 이런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 내일 아폴로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갑작스러운 민준의 말에 지우의 손이 멈칫 뛰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팔려고. 말 키우는데 드는 돈이 만만치 않잖아. 이제 그만할 때도 됐고. 지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아폴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이 집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안 돼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처음으로 민준의 결정에 반대하는 말이 나왔다. 민준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렸다. 마구간에서 아폴로가 불안하게 울음소리를 냈다. 마치 이 순간의 긴장감을 감지한 것처럼 지우는 자신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다. 아폴로는 제 것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키우고 있는 거고요.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민주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내가 이렇게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내 돈이라고.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아니야. 넌 그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용돈 버는 거잖아. 민준의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손끝을 꽉 쥐었다. 그녀의 일을 무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카페에서 일하는 그녀의 직업을 늘 하찮게 여겼다. 제가 번 돈이에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아폴로를 돌보고 있어요. 당신 돈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창 밖으로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천둥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마구간에서 아폴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그 소리에서 힘을 얻었다. 민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다. 뭐야, 갑자기 이렇게 날 거스르게 된 거야.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아폴로는 팔지 않을 거예요. 제 유일한 친구예요. 친구? 말이랑 친구라고? 민준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네온 정말 미쳤나봐. 말한테 그렇게 집착하고. 바로 그 순간 마구간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폴로가 격렬하게 문을 차는 소리였다. 민주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지우는 그 틈을 타 부엌을 향해 움직였다. 그곳에는 그녀가 몰래 준비해둔 가방이 있었다. 얼마 전부터 조금씩 필요한 물건들을 모아두었던 것이다. 직감적으로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알았던 것일까? 어디 가려고? 민준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낮아졌다. 친구 집에 가요. 오늘은 제가 여기 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친구? 너한테 무슨 친구가 있다고? 그 말 빼고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지우는 가방을 꼭 쥐었다.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사실이었다. 결혼 후 그녀는 점점 모든 인간관계를 잃어갔다. 민준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혹은 그녀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밖에서 다시 천둥이 울렸다. 이번에는 더 가깝게 들렸다. 마구간에서 아폴로의 발굽소리가 더욱 격렬해졌다. 지우는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너 진짜 어디 가려고 이래? 바로 그 순간 마구간의 문이 크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들려온 발굽소리에 둘 다 놀라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바람을 뚫고 아폴로가 현관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검은 갈기가 바람에 휘날렸고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강렬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천둥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아폴로는 현관 앞에 우뚝 섰다. 그의 거대한 체구가 비에 젖어 번쩍이고 있었다. 민주는 지우의 팔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저 미친 말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전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아폴로가 부드럽게 울며 지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마치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의 등으로 올라탔다. 비록 안장도 없이 말을 타는 것은 위험했지만 이 순간 그녀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야, 너 미쳤어? 이 비를 맞으며 어디로 가려고?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아폴로의 갈기를 꼭 잡았다. 가자, 아폴로. 말은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빗속을 가르며 달리는 동안 지우의 귓게는 민준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곧 빗소리와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그들은 어둠 속을 달렸다. 지우는 아폴로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말은 마치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길을 선택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나무들이 많은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아폴로가 천천히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지우는 주변을 살폈다. 그들은 작은 마을 근처에 와 있었다. 불빛이 환하게 켜진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작은 승마장이었다. 있잖아, 아폴로. 지우가 말에 목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넌 정말 특별한 친구야. 어쩌면 난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지도 몰라. 승마장 앞에 서자 안에서 불빛이 더 환하게 비쳐나왔다. 마침 문이 열리며 중년의 여성이 우산을 들고 나왔다. 세상에, 이 비오는 날에 말을 타고 오시다니.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어서 들어오세요. 말도 마구간으로 데려가야겠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아폴로에서 내렸다. 그제야 온몸이 비에 젖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에 가슴이 따뜻했다. 승마장 안으로 들어서자 포근한 온기가 그녀를 감쌌다. 중년 여성은 재빨리 수건을 가져와 지우에게 건넸다.
제 이름은 박선영입니다. 이 승마장의 관리인이에요.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요. 지우는 갑자기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에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 아폴로가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들은 가끔 우리보다 더 현명할 때가 있죠. 특히 이렇게 특별한 말이라면요. 선영은 지우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창 밖으로는 아폴로가 새로운 마구간에 편안히 자리 잡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우리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죠. 선영이 차를 건네며 말했다. 지우는 찻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우는 간이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잠시 낯선 환경에 당황했지만 곧 어제의 일들이 떠올랐다. 잘 주무셨어요? 선영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편안히 잠든 밤이었다.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아폴로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지우가 물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와서 직접 보실래요? 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마구간으로 향했다. 아폴로는 이미 깨어나 있었고 지우를 보자 반갑게 울었다. 정말 특별한 말이에요. 선영이 아폴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보통 말들은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해요. 하지만 아폴로는 달라요. 마치 수호천사 같아요. 지우는 아폴로의 갈 길을 쓰다듬었다. 네, 정말 그래요. 아폴로가 아니었다면 저는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영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찾지 못할 거예요. 우리 승마장은 시내에서 꽤 떨어져 있거든요. 아침 식사 후 선영은 지우를 승마장 구석구석 안내했다. 그곳에는 여러 마리의 말들이 있었고 각각의 말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있는 말들 대부분이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선영이 설명했다. 저는 그들을 치료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후가 되자 승마장에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이었지만 몇몇 성인들도 있었다. 우리 승마장은 단순한 승마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선영이 말했다. 말과 교감하며 자신을 찾아가는 치유의 공간이죠. 지우 씨도 우리와 함께하면 좋겠어요. 지우는 놀란 눈으로 선영을 바라보았다. 저요? 네. 당신은 말들과 특별한 교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폴로와의 관계가 그걸 증명하죠. 여기서 일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제안은 지우의 마음을 떨리게 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삶.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선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에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어제 그 용기 있는 결정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때 마구간에서 아폴로가 다시 한번 울음소리를 냈다. 마치 선영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지우는 마구간 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다. 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지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선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기대되네요. 석 달이 지났다. 늦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승마장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우의 마음은 따뜻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말들에게 먹이를 주고 마구간을 청소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이 즐거웠다. 지우 선생님, 어린 소녀가 달려와 그녀를 불렀다. 오늘도 승마 수업 해주시는 거죠?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초급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조 강사가 되어 있었다. 말을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말과 교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미나야, 오늘은 아폴로랑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지우가 제안했다. 미나의 눈이 반짝였다. 아폴로는 승마장의 스타였다. 다른 말들과 달리 특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모두 그를 좋아했다. 수업이 끝나고 지우는 선영과 함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지우 씨,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지우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모두 선영 언니 덕분이에요. 그리고 물론 아폴로도요. 아니에요. 이건 모두 당신의 힘이에요. 당신이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때 갑자기 마구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아폴로가 불안한 듯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선영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지우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 이런 불안감 너무나 익숙했다. 마구간으로 달려가 보니 아폴로가 초조하게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는 주차장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준의 차였다. 괜찮아요? 선영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지우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다. 네, 괜찮아요. 지우가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는 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선영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찾아온 것 같네요. 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 삶은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폴로가 다시 한번 크게 울었다. 이번에는 마치 지우의 결심을 응원하는 것처럼 들렸다. 선영 언니, 저희 승마장에 CCTV 있죠? 지우가 갑자기 물었다. 네, 당연하죠. 말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녹화하고 있어요. 왜요? 지우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제가 할 일이 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거예요. 선영은 잠시 지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경찰서에 연락해 둘게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태양이 완전히 저물어 가고 있었다.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지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둠이 내린 승마장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우는 마구간 앞에 서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기다렸다. 아폴로는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마치 그도 지우의 새로운 힘을 신뢰하는 듯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민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전과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없었다. 오히려 지친 듯했다. 찾아올 줄 알았어요. 지우가 차분히 대답했다. 민준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가로등 빛에 그의 모습이 드러났다. 3개월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수염이 자랐고 눈빛은 흐릿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 말했다.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했거든요. 뭐? 이런 시골 구석에서? 민준이 비웃듯이 말했다. 말이나 돌보면서 살 거야? 네.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됐죠. 민준이 갑자기 앞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때 여러 개의 투광등이 일제히 켜졌다. 순간 승마장 전체가 대낮처럼 밝아졌다. 민준은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선영이 여러 명의 경찰관들과 함께 나타났다. 민준 씨, 이제 그만하세요. 지우 씨는 이미 당신의 모든 행동을 고소장으로 제출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3개월 동안의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지우가 차분히 말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거든요. 대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게 하기로 했죠. 경찰관들이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잠시 도망칠 생각을 하는 듯 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어깨가 축 처졌다. 전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지우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당신도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길 바라요. 경찰이 민준을 데리고 가는 동안 아폴로가 부드럽게 지우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의 갈기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해냈네, 아폴로. 다음 날 아침 승마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말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나 준비했어요. 지우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건 바로 용기예요. 자신을 믿는 용기, 앞으로 나아갈 용기,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는 용기죠. 선영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지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은 자신의 빛을 당당히 발하는 사람으로. 저녁이 되어 지우는 아폴로와 함께 언덕 위에 섰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야, 아폴로. 그녀가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돼. 아폴로가 부드럽게 울며 화답했다. 멀리서 새로운 봄을 알리는 꽃망울이 피어나고 있었다. 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우와 아폴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때로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성장하니까요.